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용기 내어 도전하는 시니어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법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여성의 결단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인공 지수는 32살의 대기업 대리로 지난 5년간 시댁의 온갖 수발을 다들며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갇혀 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고된 업무를 마치고 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호출에 지수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합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화려한 SNS 화면을 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 중인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모습이었죠. 새로 들어올 둘째 며느리 미나가 인플루언서 수익으로 외제차를 뽑았다는 소식에 박 여사는 이미 마음을 온통 뺏긴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향하며 차를 내어주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차가운 차별의 냄새를 맡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지수의 성실한 월급은 당연한 푼돈이 되었고 보지도 못한 동서의 수익은 가문의 영광이 된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박 여사가 드디어 입을 뗍니다. 박 여사는 지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도 들었지? 미나가 이번에 광고 수익으로만 외제차를 뽑았다더라. 우리 집안에 정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어. 너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지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제사며 명절이며 자신의 연차와 월급을 쏟아부어 집안을 일으켰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기업 대리로 꼬박꼬박 모아온 저축은 푼돈 취급을 당했고 박 여사의 눈에는 오직 미나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박 여사는 지수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나의 SNS 프로필 사진들을 넘겨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외제차, 그리고 화려한 파티 사진들. 지수가 감당해온 삶의 무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앞으로 있을 집안 행사에 대해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차분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박 여사의 말은 지수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여사의 황당한 선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나네는 신혼집이라 냄새 배면 안 되잖니. 그러니까 이번 미나네 가족집들이는 너희 집에서 해라. 너희 집이 넓고 깨끗하니까 딱 좋지 뭐.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남의 집들이를 하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박 여사는 구체적인 메뉴까지 지시했습니다. 메뉴는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게 한우 채끝 스테이크랑 전복초, 그리고 미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삭힌 홍어 삼합으로 준비해라. 격식 있게 차려내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는 거니까. 지수는 기가 막혔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예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거실 탁자 위에 두툼해 보이는 흰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자, 여기 넉넉히 넣었다. 내가 너 고생시키는 거 싫어서 큰맘 먹었으니 이걸로 시장 봐서 최고급으로 준비해봐. 지수는 그 봉투를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들어있길래 저토록 당당한 걸까? 지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봉투를 열어젖혔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빳빳한 만원짜리 지폐 딱 3장이었습니다. 3만 원.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봉투 안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돈은 없었습니다. 10인분의 한우 채끝과 전복, 홍어 삼합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면서 던져준 금액이 고작 치킨 한 마리 값이라니요. 지수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무시이자 모욕이었죠. 박 여자는 지수의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부족한 식비는 당연히 지수의 지갑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수가 보여준 착한 모습이 독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3만 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3만 원은 박 여자가 생각하는 지수의 가치였고, 지수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헌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로 남지 않겠다고. 이 부조리한 사광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지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 진호가 방에서 나오며 지수의 손에 들린 돈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진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에이, 엄마가 물가를 잘 몰라서 그래. 당신이 한 50만 원 보태서 해. 나중에 내가 용돈 좀 줄게. 동선의 식구들도 오는데 없어 보이면 당신 체면도 깎이는 거야. 진우의 말은 지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겪는 부당함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어머니의 입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당신 체면이라는 말로 지수의 지갑을 열려는 남편의 태도는 박 여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180cm의 환칠한 키에 리젠트 머리를 한 잘생긴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회피와 희생 강요.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자신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지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그녀가 가장 잘하는 데이터와 논리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서재에 앉은 지수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모욕의 가치 산정이라는 이름의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수는 2024년 대한민국 물가를 기준으로 철저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1++ 등급 한우 채끝 1인분 평균가 45,000원. 전복 대사이즈 마리당 8,000원. 홍어와 수육, 각종 밑반찬과 주류까지 포함하면 10인분 기준 원가는 최소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였습니다. 박 여사가 준 3만 원은 전체 예산의 고작 5%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지수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니는 3만 원을 주셨고 나는 정확히 3만 원어치의 노동과 재료를 제공한다. 이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다. 지수는 엑셀에 3만 원의 기적이라는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VIP 할인, 편의점 2+1 행사 품목, PB 상품 활용, 그리고 대형마트의 마감 세일 타임라인까지. 그녀는 3만 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빈 껍데기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마트 대신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3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그녀는 편의점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통신사 할인을 적용받고 1+1 행사 품목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레시피가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냉동 코너와 즉석식품 코너를 돌며 지수는 재료를 수집했습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것들. 핫바, 냉동만두, 3분 미역국, 그리고 편의점표 족발과 편육. 그녀는 영수증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확히 29,800원을 마쳤습니다. 남은 돈 200원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오는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는 구질구질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수에게 이것은 성스러운 전쟁의 준비물이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수가 오늘 세상을 향해 그리고 시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집들이 당일, 지수는 일찍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고기를 다듬거나 육수를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교한 위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편의점 핫바였습니다. 지수는 핫바를 아주 얇게, 마치 고급 일식집의 사시미처럼 슬라이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려한 도자기 접시에 둥글게 꽃 모양으로 플레이팅했죠. 그 위에는 편의점표 머스터드 소스를 작은 점을 찍듯 장식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호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정교한 손놀림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3,000원짜리 핫바가 그녀의 손을 거치자 3만원짜리 요리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가공육일 뿐이죠. 지수는 이 요리가 박 여사와 미나의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하며 즐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복수의 짜릿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고급스러운 음식 냄새 대신 전자레인지의 기계음과 인스턴트 특유의 달큰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메뉴는 수제 완자였습니다. 지수는 냉동 만두를 쪄낸 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피를 하나하나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갈맹이만 따로 모아 동그랗게 다시 빚었죠. 여기에 조미료를 조금 더 첨가해 향을 돋우고 예쁜 고명까지 올리자 시장에서 파는 수제 완자보다 더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3분 미역국은 물을 평소보다 2배 더 부어 양을 늘렸습니다. 싱거워진 맛은 서금과 다시다로 채웠죠. 박 여사가 주문했던 전복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는 전복맛 컵라면의 후레이크를 모아 미역국 위에 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깊은 맛을 낸 수제 미역국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공 조미료의 결정체였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녀의 행동은 거침없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이미 3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메인 요리인 한우와 삼합을 대체할 기상천외한 창작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가 완성될 차례입니다. 지수는 편의점에 산 족발과 편육을 정갈하게 썰어 큰 접시에 담았습니다. 박 여사가 요구한 한우 채끝은 아니었지만 고기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했죠. 지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각적 기만을 더했습니다. 금가루 대신 노란 단무지를 아주 가늘게 채 썰어 고기 위에 흩뿌렸습니다. 조명 아래서 단무지채는 마치 고급 식용 금박처럼 번쩍였습니다. 삭힌 홍어 삼합은 편의점 볶음 김치와 편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냄새는 그럴싸했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수는 거울 식탁에 이 모든 요리를 펼쳐놓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 식기, 그리고 지수의 탁월한 플레이팅 감각이 더해지자 식탁은 그야말로 5성급 호텔 한정식 코스처럼 보였습니다. 기만적인 화려함의 극치였죠. 지수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손님들이 들이닥칠 시간입니다.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 벨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복소리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박 여사와 미나, 그리고 미나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 차려진 화려한 식탁을 보자마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들 오셨어요? 우리 지수가 솜씨가 좀 좋아요. 내가 특별히 한우랑 전복으로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돈 좀 줬거든요. 박 여사는 미나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지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미나는 화려한 식탁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님네 집들이 왔는데 상차림 대박이죠? 완전 호텔인 줄 알았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상황도 모른 채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지수의 팔을 감쌌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제 곧 저 가식적인 미소들이 경악으로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정중하게 손님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여사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첫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미나가 가장 먼저 얇게 저민 핫바를 한 입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미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형님, 이 고기 식감이 되게 특이하네요. 약간 소시지 같기도 하고 어묵 같기도 하고. 요즘 한우는 이런 맛인가요? 미나의 말에 미나 부모님도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완자를 한 입 베어문 사돈 어른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 여사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얼른 수육처럼 보이는 편육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느껴지는 건 한우의 고소함이 아닌 편의점 특유의 강한 조미료 맛과 딱딱한 식감뿐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뭐야? 한우는 어디 가고 웬 싸구려 고기 맛이 나니? 너 지금 내 체면 깎으려고 작정했어? 사돈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당황해서 라이브 방송을 황급히 껐고 진우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적당히 해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머니가 돈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내놔? 진우가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왜 화를 내세요? 저는 정확히 주신 예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뿐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AI처럼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박 여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지수는 봉투에서 출력된 엑셀 내역서와 영수증을 꺼내 손님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3만 원으로 10인분 한우 파티를 여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미션인지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지수의 당당한 태도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고 활떡 갈았습니다. 미나 부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수는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3만 원의 가치입니다. 한우 10인분 예산 45만 원 중 어머니 제공액은 3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우향이 첨가된 삼각김밥 재료로 대체하려다 족발로 업그레이드해 드린 거예요. 전복 10인분 예산 8만 원 중 어머니 몫은 2천 원이었죠. 그래서 전복죽 맛 컵라면 후레이크를 고명으로 썼습니다. 여기 영수증 보세요. 통신사 할인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딱 29,800원 나왔습니다. 남은 200원은 여기 있으니 돌려드릴게요. 지수는 동전 2개를 박 여사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식탁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3만 원으로 한우 대접 받기를 원하시는 건 경제적 가스라이팅이에요. 동사한테 잘 보이고 싶으시면 어머니 돈을 쓰셨어야죠. 제 노동력과 제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드리면서 제 월급까지 보태야 할 이유는 엑셀 어디를 두드려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수의 칼날 같은 논리에 박 여사는 둔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끝까지 지수를 비난했습니다. 너 진짜 유별나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이 돈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장 사과해. 진우의 외침에 지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당신이 말하는 가족은 나를 공짜 일꾼으로 쓰고 내 지갑을 제 돈처럼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나한테 가족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고민해 본 적 있어?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란이 멀게만 느껴졌죠.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5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데는 단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탁, 분노에 찬 시어머니, 그리고 무능하게 소리만 지르는 남편.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생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 성립해야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나를 1,000원짜리 취급하면 세상도 나를 1,000원어치만 대우하죠. 저는 오늘 3만원짜리 편의점 정식을 차리며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정한다는 것을요. 지수는 차분하게 말을 맺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뒤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끝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서류는 내일 보낼게. 당신 체면 차리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수의 5년 결혼 생활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조용한 호텔 방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누웠다며 진우를 통해 연락해왔지만 지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가장 먼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기록해온 시댁의 부당한 요구와 남편의 방관이 담긴 일기장, 그리고 어제의 엑셀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지수의 철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수는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자신을 위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진짜 한우와 진짜 전복을 먹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타인에게 내 가치를 깎아내릴 기회를 주지 않겠노라고. 3만 원이 가르쳐준 교훈은 그 어떤 비싼 수업료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끼리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고. 하지만 틀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서로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대우해줘야 합니다. 3만 원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 인생의 5년을 맡겼던 제가 바보였죠.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진짜 한우를 사 먹으러 갑니다. 제 값어치는 제가 정하는 거니까요. 지수는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우체통에 넣고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인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성비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지수의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가치를 3만 원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니어 채널 전문 작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